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여러 번 우승한 진짜 슈퍼개미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는 곳에서요 제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곧 있으면 한국경제TV와 협업을 하고 어플을 새롭게 리뉴얼하면서요 신규 사업을 좀 진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44만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경제TV와 협업을 하면 88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존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인상이 돼도요 계속 쭉 44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공지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미증시를 좀 경계를 해야 되나,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종목으로 보면 갑자기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내용이 있죠. 이렇게 쭉 보시면요, 해운주가 이제 물론 여러분께 추천이 아니라 해운 업종들이 어떠한 이슈로 좀 상승을 했었다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탄핵 재판 종결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 이슈를 같이 공부를 했고, 또 하나가 한한령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급등할까 같이 공부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다 이렇게 급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매일 오셔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증시에 대한 경계를 조금 살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한 거 제외하고, 만약에 미증시가 상승이 아니라 조정 가능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나눠보려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해요. 일단은 쇼츠로 공부를 하다가 진짜 간만에 이렇게 롱폼으로 여러분께 시황 점검을 해드리는데, 일단 다우지수가요 최근 과거의 흐름들도 이렇게 시세를 한번 줬었죠. 그리고 조정을 주고 또 시세를 주고 조정을 줍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줬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주고 또 상승을 하고 조정을 줬는데, 상승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미증시가 조정 줄 것처럼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상승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상승하지 못하면, 이걸 월 차트로 보면 꽤 무거운, 그러니까 이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도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옆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면 상관이 없는데 툭툭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짝 경계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저는 지금 그런 조정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유가, 일단 대선 시즌이 곧 오잖아요. 이제 만약에 25일날 종결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시장이 좋으면 이만큼 갈걸요. 시장이 적으면 조금밖에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한덕수 복귀 가능성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조기 대선 없을 수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대선을 치른다라고 가정을 한다 해도 총리께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있을 때도 그 수혜주들이 급등할 수 있고요, 없더라도 그 수혜주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미리미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조정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스닥 보면 이런 조정들 줬어요. 이게 무겁습니다. 여기서 상승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염려가 돼요. 물론 저희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통해서, 롱숏을 통해서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수익을 내는 그런 그 매매 방법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락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선주에 집중하니 딱 2달만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미증시가 혹시나 여기서 꺾일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살짝 보여집니다.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횡보를 하다가 꺾어주면 괜찮지만,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호재가 아니라 이제 악재에 반응한다라고 하면 경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무조건 조정을 준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경계를 바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조정을 주면 생각보다 골이 좀 깊어요. 요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산 가치들이, 위험자산 금 올라가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뭔가 좀 불안한 그런 시그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25% 낮췄어요. 금리를 낮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이 떨어진 거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된 것이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다시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금리 인상기에는,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있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그래서 올라갈 것이다라기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올라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금리 인하, 금융정책을 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부의 정책, 부양책이 나타나면
그로 인해서 이제 돈들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장의 환호성을 칠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하진 않는다요. 미증시도 S&P 500도 물론 그동안에 탄력적인 흐름을 늘 보여줬었죠. 이러다가도.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엔 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저도 상승하길 바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대선주를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어제 어느 정도 좋았냐면 이거 제가 캡처해 둔 거거든요. 이 윗부분은 이제 지금 원래는 이거보다 더 올라갔어요. 종가 기준상에서. 이건 우리 같이 패밀리들이 같이 매매하는 그런 포트인데 어제는 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상승하길 바라고, 또 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쇼츠로 공부했던 뭐 화장품, 한알령 뭐 이런 종목들도 좋았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나 좋기는 한데 여기서 시장이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대선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오셔서 같이 하셔도 매수할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하면 진짜 참 감사하고 땡큐인데 그렇지 않으면, 근데 반도체가 약하잖아요. 반도체는 누가 봐도 지금 하락인데요. 호재에 반응하지 못하고 뭔가 약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멤버십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좋을 것이다라고 공부를 했지만 경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나마 증시나 종목 업종은 선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공부하는 포인트 뭐다? 경계를 해야 된다. 일본은요? 일본도 이 보면요, 상승 추세 때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요. 근데 지금 이 니케이 일본도 전고점 돌파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전고점 돌파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만은 어때요? 상승할 것처럼 보여줬지만 살짝 이게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예전에 봐봐요. 예전에도 이렇게 조정 주기 전에 잠깐 이렇게 간당간당 상승할 듯 간당간당 하다가 갑자기 하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요? 지금도 이렇게 모습 보여주다가 그냥 이게 하락하기 위해서 이런 간당간당하는 잠깐의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할 수도 있지만 경계는 해야 된다. 꺾이면 그거는 다시 상승한다가 아니라 꺾였다 간다예요. 그 꺾이는 폭은 어느 정도일지 모른다. 요즘은 호재보다 악재에 반응하는 거 맞다. 독일은 좀 강하죠. 강한데도 경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약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레버리지 인버스를 통해서 메인 포트인데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상관없이 공부방 회원 전용에서 하는 이 부분은 월급처럼 또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낸 게, 지수가 상승하면 그대로 수익을 내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요, 또 그만큼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롱숏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저는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기준과 원칙대로 매매를 해요. 지금은 일단 대선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다만 여기서 꼭 나쁜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이 좋아요. 좋다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이게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못 올라간 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에서도 약간의 부양책을 내놓고 있어서 만약에 중국이 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차트적으로 보면은 상승 직전이거든요. 여기서 부양책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에 붙는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죠. 그래서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글로벌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견고했다.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 소식이 있어서 좀 견고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올라가야 될 때 못 올라갔는데 미증시가 빠질 때 중국이 못 올라가고 꺾이면 이건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좀 강해서 항생도 차트적으로는 좋잖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처럼 견고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러면 그런 장일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목별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종목별 상승.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것저것 다 오른다, 뭐 미증시 무조건 오른다라고 해서 막 살 수 있지만 나중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공부하는 것 중에 제가 요즘 테슬라의 FSD, 요즘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좀 상승하지 못해요.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의 또 포인트가 엔비디아입니다. 상승할 줄 알았죠. 상승할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할 거라고 저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보면은 전고점 돌파 못해요. 그럼 전저점은 계속 유지가 돼요. 여기에서 바로 치고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면 이건 단기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월 차트로 봤을 때, 장기 차트로 볼 때도 이게 추세를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조정을 줄 것이냐에 대한 가능성이 같이 열려 있다라는 거. 꺾이면 그땐 곡소리 나는 거죠.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더 많고 버티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될 경우에는 많이 꺾일 수밖에 없는. 보면은 브로드컴도 이렇게 전체적인 그 추세적인 흐름에선 좋지 않다는 거죠. TSMC도 그렇죠. AMD도 이미 이제 이거는 더 꺾였고, 브로드컴도, 퀄컴도. 그러니까 이게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거의 좀 꺾이고, 야 이거 여기서 잘못되면은 좀 밀릴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서 지금 미증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제가 급등주라든지 이슈 종목들,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아래 보면 이슈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공부했던 코스피에서 KNM 보유하고 올라갔죠. 같이 공부했던 거예요. 오늘 4% 윗꼬리단 양봉 만들어줬고, 화장품 관련해서도 오늘 토니모리가 이렇게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 이런 이슈 종목들이 너무나 좋을 테지만, 지금은 종목들이 파란색들이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관망에 대한 포인트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시장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좀 선방을 해주지만,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레인보우라든지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는 매도나 관망이 나오고 있고요. 리논공업도 관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포인트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야 지금 시장이 무조건 가는 건 아니구나,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무거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요, 지수가 하락을 하면 올라가는 종목이 줄어들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한 내용들의 종목들도 시장이 많이 꺾인다라는 비율을 제가 공부를 많이 해드리면, 멤버십에서 공부했던 종목들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타이트한 시황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잘 모르시면요, 오셔서 늘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한국에서 금리를 낮춘 그 이유 배경들을 보면 역시나 우리 경제 엔진이 급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뒀습니다.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작정 어떤 부동산이 올라간다 그런 뉴스를 보시고 야 이거 못 사면 어떡해 이런 것보다도 차분하게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시황 점검하고 업종 점검하고 그리고 테마 종목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시면 매일 오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쇼츠라든지 롱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황 점검 계속 해드릴 테니까 쉬지 않고 오시길 바랄게요. 자,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내일도 꼭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